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봤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펀딩의 제안자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하면 투자하신 분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의 종류에 따라서 클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리워드가 거의 없는 게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카카오의 가치가치 펀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펀딩 하신 분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히 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기부형 클라우드 펀딩이고요.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후원형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인데요. 여기에는 펀딩에 참여하신 투자자들한테 그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또는 채권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 증권을 나중에 현금화하는 것을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신 분들한테 나중에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워드에 따라서 4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이 가장 좀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도 2016년 이후로 시작이 돼서 자금 조달에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후원형 또는 리워드형 클라우드 펀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최근 스타트업들한테는 곽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펀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All or Nothing 방식이 있고요. 키비롤 방식이 있습니다. All or Nothing 방식은 다 가져가든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제안자의 경우는 성공해야지 리워드를 보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금액을 클라우드 펀딩을 할 때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데요. 이 목표 금액을 넘어서야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무산이 되는 형태가 All or Nothing 방식, 성공해야 리워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비롤 방식은 목표 금액과 상관없이 모아진 금액이 제안자한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워드를 보내야 되고 또는 무조건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 키비롤 방식입니다. 플랫폼에 따라서는 한쪽만 이제 할 수만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오마이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은 80%가 모여야지 그 성공이 되는 증권이 발행되는 All or Nothing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의 자금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이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All or Nothing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돈이 얼마간에 모이든 간에 어쨌든 공연은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키비롤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후원형 같은 경우는 All or Nothing 방식은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약이 돼 있다가 펀딩 마감일 날 결제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키비롤은 그때그때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이제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펀딩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이 잘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돈을 쓰면서 홍보를 하는데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모으면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 우리가 새롭게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대신에 직접 이렇게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당당하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얼마의 자금이 모일지는 사실은 이제 펀딩을 진행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얼마의 자금이 모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쪽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였던 거는 1억 7천 정도의 자금이 모였었는데 가장 적게 모인 경우는 0원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0원인데 끝날 때도 0원인 그런 영원한 프로젝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펀딩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아,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홍보를 시작을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인 마케팅이 아니라 지인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예약 판매가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리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게 주요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왕창 모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목표 금액을 키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사준 고객들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후원자, 투자자가 돼서 나아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려주는 그런 자발적인 마케터로 만드는 우리의 팬층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을 마련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확산의 방식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친구나 가족이나 열성 지지자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지인의 지인, 친구의 친구로 2단계로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3단계, 대중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그 확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특히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퍼뜨리는 과정,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마케팅 효과도 있고,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도 있고, 시장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 열성 지지층, 우리를 지지해주는 자발적인 마케터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